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새 내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는 등 정권 인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지는 미국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약 한 8일, 9일, 거의 이제 열흘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 박사님, 지금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이 넘어섰고 하루에 사망자도 이제 1,000명 이상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고 또 바이든 당선인도 지금 이 문제를 이제 1순위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마땅한 권한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이제 상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이 많이 공격하긴 했는데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민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일부 도시에선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곳도 있고 뭐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2주 동결, 프리즈 조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카고, 그다음에 이제 뉴멕시코, 워싱턴, 오레곤주.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 시장이거나 주지사인 곳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주들 뭐 노스다코타나 이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인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정도를 지금 겨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러한 조치들은 이제 주지사나 시장의 권한인데 주지사의 이제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이 대응 방식 역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 주정부, 이제 민주당이 차지한 주 정부는 그렇게 봉쇄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 공화당이 뭐 주지사인 경우는 아직 봉쇄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이 주지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좀 극도로 싫어하는 뭐 그러한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뽑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시점에 공화당이 이 주지사인 그런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당선인은 실제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권한은 각 주의 주지사와 현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당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당선인이 이제 나왔고 현직 대통령이 그것을 승복을 하게 되면 당선인 지위가 부여가 되고 그러면은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당선인의 의견을 현직 대통령이 받아주어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제 조치를 하게 돼 있죠. 과거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강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당선인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바이든 당선인이 실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상원이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가능하겠죠. 특히 대통령 명령으로서 격리, 자가격리 등을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피해,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월급 급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재정 정책 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손에 들고 있는 수단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뭐 마스크를 쓰라고 계도한다든지 뭐 이 정도 외에 대통령으로서 손에 들고 있는 수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막상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48대 48. 상원의원 전체 의원 수가 100명인데 지금 아직 4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두 자리는 이제 공화당에 갈 것 같기 때문에 예. 공화당은 50석이 되고 조지아주가 지금 결선 투표를 이제 1월 달에 하게 되는데 예. 그 두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이제 부통령이 타이브레이크를 하니까 이제 다수당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 중에 하나라도 얻게 되면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불복 행보 움직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뭐 불복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송전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송은 기각된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이 소송 중에는 이제 주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연방 정부 차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참모들, 법률 참모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나오는 뉴스는 한 3개나 4개 주에서 공화당 쪽의 지도부에서 별로 이제 협조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결국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국 대선 결과를 둘러싼 소송전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 참모들이고 이분들은 여전히 소송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한 또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협조가 어렵다는 건 앞으로의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좀 지지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공화당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요. 공화당의 일부 인사는 지금 선거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승복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주 정부의 또 주 정부의 이제 공화당 이제 인물들이 이제 주 의회 쪽에 배치가 돼 있을 때 예. 자기들이 처음부터 선거 과정을 다 봤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소송전을 한다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도 불리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같이 동조한 자기들도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이 정도에서 선을 긋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전은 트럼프의 선거전이지 공화당 전체로 아직 확산은 안 됐고 네. 여전히 공화당의 최고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승복을 해주면 참 모든 게 쉽게 끝나겠는데 이런 심정으로 상황을 관망하면서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준혁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든이 승리한 주요 4개 주,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4개 주에 있는 공화당 뭐 하원 의장 등 이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소송에 불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 자체가 근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예. 지방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소송을 맡았던 측에서 이제 소송을 이제 그만두기도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펜실베니아 주의 그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3일 연장해서 받아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소송이 계속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지금 소송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호의적인 인사들로 교체를 하면서 셀프 사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셀프 사면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없는 이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최고 수준의 법학자들도 과연 셀프 사면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된 어떤 규정이 나오면 그게 가능한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쉽게 뭐 서울에서 미군 이래
대해서 셀프 사면이 된다 안 된다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셀프 사면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죄가 뭐 좀 정해져야지 어느 정도 사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당성이 부여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있고 이제 말하자면은 면책 특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사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이제 확정이 안 된, 죄가 확정이 안 된, 죄와 벌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이 가능한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 있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런 사면을 밀어붙였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그렇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공화당 지도부가 그것을 용인을 할 것인가? 만약에 공화당 지도부에서 저렇게 온 국민이 싫어할 수 있는 셀프 사면을 했다가 공화당의 불똥이 튀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공화당이 민주당과 합세를 해서 저지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탈세 의혹도 제기됐고 성추행 의혹 그리고 뭐 러시아와 러시아 게이트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면책 특권에 숨어서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면하는 셀프 사면 이야기가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 사면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미국 법은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면권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관해 아주 방대한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다만 이제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느냐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방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법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관할권이 있는 범죄인 경우에 뭐 어떤 경우에도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미국 법조계에서는 본인의 죄를 본인이 평가하는 게 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사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헌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소송권은 이제 민사소송, 그러니까 성 스캔들과 관련한 민사소송들하고 또 이제 뉴욕 지방검사가 제기한 탈세 및 횡령 그런 의혹들인데 이 사면은 또 이제 지방주의 범죄나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에서 먼저 연방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워싱턴 DC 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셀프 사면이 이제 본인의 어떤 희망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셀프 사면이 전례는 없는데 일단 하게 된다면 내년 1월 20일 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포드 대통령이 이제 닉슨 대통령에게 대해서 사면을 해줬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뭐 기소나 수사가 이루어졌다기보다 닉슨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저질렀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이미 부여를 했던 것이죠. 사실 사면권이라는 거는 뭐 미국의 사면권은 뭐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당선인의 새 내각 발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새 내각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주요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도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바이든 내각.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이제 부통령을 본인이 지냈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의 인물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뭐 90% 이상 그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그 오바마 팀하고 같이 왔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유능한 관리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60 전후로 해서 60점 이상으로 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과 한 40대 전후로 한 굉장히 참신한 젊은 인재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두 명씩 이제 묶어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노장청의 조화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흔히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장관 정도의 직을 맡겠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진 인사들이 차관급으로 등용이 돼서 굉장히 경험과 이 활력이 같이 조화가 되는 그런 것이 아마 특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셸 플러노이 전 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북핵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까? 사실 국방부 이제 클린턴 정부의 부차관보,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차관, 정책 차관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 업무가 직접적으로 이제 북한 핵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방 정책이라는 것이 오바마 정부 때 피봇 투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도 이제 그러한 정책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중국 문제, 한일 간의 협력 이러한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북핵 협상을 직접 다루던 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신안보 연구소라는 이제 싱크탱크도 이제 만들어서 했고 그만큼 이제 한국과도 교류가 많았고 한국에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셸 플루노이 이제 국방장관 이제 그러니까 후보에 거론되는 이 인물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어떤 먼저 제안을 한다거나 미국의 어떤 기준을 낮춰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온다기보다는 제재를 지속해서 함으로써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쪽으로 최근에 인터뷰는 좀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플루노이 전 차관이 이제 장관이 될 가능성과 함께 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 상원위원장 할 때도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친분이 깊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갖고 있는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입니까? 토니 블링컨 부장관을 포함해서 바이든 지금 부통령 당선인을 도와주는 외교 참모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굉장히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 스타일입니다. 여기 원칙적이고 미국의 국익 중심이고 증거 중심으로 나가고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래서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전형적으로 그런 예의 바르고 똑똑하지만 또 미국의 국익 중심으로 좀 어떻게 보면 차갑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워싱턴의 전문가들과 전형적인 전문가들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북한은 믿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요. 지난 9월 CBS 인터뷰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런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저때 이제 부각이 돼서 나오는데 저런 의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기본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노선이 있지만 북한과 협상을 했을 때 속임수를 당할 수 있고 북한은 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믿기 어렵고 이런 전제들은 다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저는 저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문제,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있고 또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또 한국 정부의 막후 지원에 따라서 상당히 또 대화의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 의지일 겁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Number on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자, 우정혁 박사님,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시 4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다자주의 외교 노선인가요?
그건 이제 올해 8월 민주당 정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기했던 미국의 세계적 역할, 그다음에 다자주의 무대에서의 미국의 역할 등을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지향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WTO라든지 아니면 UN이라든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 양자 간의 문제로 모든 것을 좀 힘으로 해결했던 데에서는 국제주의의 규범, 다자주의를 보다 사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북핵 육자회담도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북핵 육자회담이든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북핵 해결 방식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바이든 후보와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이제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 외교적 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대화를 하겠다는 뜻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에 제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방법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겠지만 일단 제재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오바마 2기와 비슷한 접근이 되겠죠. 예.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이 좀 더 진정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던 육자회담 같은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자주의 노선이라고 하면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하는 다자주의라고 하는 맥락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 우선주의를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주의가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었는데 네. 원래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걸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탈퇴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다시 들어가서 다자 협력을 하겠다. 또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또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또 나오고 이러한 통상 질서, 기후 문제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아니면 국제기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나라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맥락은 그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자주의를 봐야 되고 네. 또 하나의 원칙이 이제 동맹을 중시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동맹을 중시한다는 말하고 다자주의하고는 약간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동맹은 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은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 관리하는 건 유럽은 다자주의적으로 관리하지만 예. 동북아시아 지역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게 세 나라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희망인데 한국과 일본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미 관계, 미일 관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은 이제 한미일을 세 나라가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뭐 한미이고 뭐고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는 한미일 세 나라가 같이 협력하면서 가능하다면 군사 동맹까지 더 하고 싶다라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목표인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군사 협력을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 어쨌거나 예. 미국의 희망은 그겁니다. 큰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요.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열흘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4년 전만 해도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북한의 입장이 조금 빠르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워싱턴의 새로운 인물 그리고 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일 때 북한이 약간 기대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재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정책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뻔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더뎠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는 북한과 이미 뭐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죠. 부통령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좋은 메시지를 내자니 본인들이 앞으로 협상에 좀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도발을 감행할 생각을 하니 또 메시지를 내기도 뭐하고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메시지를 낸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냉정하게 본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결론이 예. 나지 않았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형식적인 차원을 강조를 하면 예. 그렇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12월 14일 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야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았는 상황 속에서 예. 미리 예단을 해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거나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입장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가만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 당선인이 TV 토론에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thug, 이제 폭력배라고 표현도 하고, 지난해 1년 전에 이제 바이든 후보 쪽에서 바이든 그 당시 전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런 폭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 이제 비난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미친 개는 몽둥이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또 성명을 내서 굉장히 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묶어두고 전반적인 또 대통령으로서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지는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양쪽의 지도부 교체로 인해서 이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가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장 큰 변수가 한국 정부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펴느냐,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정책을 펴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정책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온건 정책을 펴고 있다면 예. 미국 정부는 온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반대로 지금의 정부가 강경 정책을, 북한에서 강경 정책을 펴고 있다면 네. 미국의 정부는 강경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죠. 이게 2008년, 2009년에 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쿠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불량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과 악수하겠다, 대화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1년 동안 이제 이미 집권을 했고요. 예.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되면 충돌이 나는 거죠. 예. 그때 누가 정책을 변경했느냐?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팀이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원건 정책을 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잠시 휴지기가 있었다가 이제 강경 정책으로 변경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 또 북한도 때에 맞춰서 도발적인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오바마 8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치, 냉대 이런 식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이 생긴 것이죠. 예. 우재욱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 물론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영향을 받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은 북한과 대화하고 온건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유엔 연설 등을 통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언사를 했었고 네네. 북한도 그에 대해 강한 반응을 했었지만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2017년 이런 상관이 없이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북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도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 대선 결과 상황 그리고 한국 정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왕선택 여시재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